이게 딱 11억 11억 엄청나지. 내가 또 게임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봐봤어? 어때? 재밌어? 괜찮던데. 확실히 입담이 있어, 입담. 세볼까? 잠깐만 이거는 하나 검색 좀. 오케이 봅시다. 자, 일단 뭐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일단은 29회 유튜브의 신대도서관 책대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뭐 느낌 괜찮았어. 편하게 읽기 쉽고 그 다음에 초보 유튜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술적인 면들이 이제 막 다뤄진 건 아니니까 조금 유튜버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뭐 시시한 내용일 수 있지만 유튜버를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 이게 내 전반적인 느낌? 중간중간에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나는 제일 와닿는 게 그거였거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싸움에도 얘기했지만 유리구두? 유현준 교수 말씀하셨던. 근데 우리에게 유리구두, 우리 인생의 유리구두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맞아. 너 오늘 컨디션 괜찮겠나? 괜찮아. 그래? 알았다. 대도서관이 사실 스토리텔링이 좀 능한 것 같아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 맞아. 여기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있는데 초반에 이 유튜브에 대한 1인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런 어떠한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고 맞아.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은 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수익을 창출하는 걸 넘어가지고 맞아. 되게 큰 시장을 보고 있고 큰 미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빅픽처를 그리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세이클럽이나 판도라 TV 그 다음에 다음 TV부터 이 사람은 그 1인 방송을 시작했잖아. 맞아. 그때부터 쭉 해오면서 본인이 유지했던 본인의 그 가치관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상업적인 방송을 하지 않겠다. 음. 물론 상업적일 수 있지. 그치.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근데 자극적인 컨텐츠나 뭐 그치. 일시적인 흥행을 맞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인드 같더라고. 음. 이제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과 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도 탤런트를 가진 것 같아. 목소리도 좋고 입담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좋아하니까. 누군가 대화하는 걸 즐기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시대와 맞닿아서 포텐이 터진 것 같아. 그렇지. 와중에 이제 그런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진 가치관과 철학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처음부터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다라고는 나는 보여지진 않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유튜브를 진행하고 1인 미디어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좀 생각보다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책이었고 그리고 내가 나는 이거를 쭉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튜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걸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책대리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책대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적어봤어. 첫 번째는 책의 저작권 문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꼭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저께 좀 찾아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가가지고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자기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일부러 소개한다거나 보여주는 걸로 이 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리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컨텐츠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고소가 들어온 적이 없대. 오히려 더 광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치. 광고가 돼서 소개가 돼서 뭐 매출이 높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난 살짝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거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약간 저작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문제 없다. 대신에 이제 썸네일이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편집 때 이제 이미지나 글씨체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오썸에도 나왔지만 일주일에 2, 3회씩 꾸준히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 업로드 해야 된다. 맞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해서 뭐 일요일이나 맞아.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맞아. 이 사람도 일정한 요일에 올리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놓고 뭐 그날 오는 게 딱 일정한 시간이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하는 거 정도로 우선은 계속 지속하는 게 우리는 근데 이게 좋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매주 올라가는 컨텐츠가 예를 들면 우리는 2개잖아. 현재는 2개인데 그거를 뭐 편집을 일요일 날 해서 일요일 하나 뭐 예약해서 수요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방법을 보자고 올리는 방식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은 정 안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올리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이브는 일요일 날 올리고 뭐 옷싸면 수요일 날 올리고 이런 근데 거. 옷썸이 먼저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또 여기서 중간에 얘기를 하자면 이 라이브를 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라이브 형식을 아카이브로 네임을 바꾸고 이 라이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를 서로 얘기를 하잖아.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라이브로 하는 거야. 10분짜리로. 그러니까 편집하는 데 시간이 더 들겠지. 그치. 다만 그러니까 재생 목록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썸, 라이브, 아카이브까지. 그러니까 편집한 거랑 편집 안 한 거를 다 올려. 안 한 거는 그냥 우리의 아카이브가 되는 거고
이거를 편집을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 컨텐츠가 우리가 찍는 이 컨텐츠가 살아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실 우리가 올리는 라이브는 큰 의미가 없잖아. 근데 지금 언젠가는 이 라이브가 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싶냐면 이제 지금은 편집을 하잖아. 그러니까 10분을 만들어. 근데 나중에는 그걸 생방으로 하는 거야. 언젠가는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난 거기에서 덧붙여가지고 방금 옷썸을 보는데 이게 너가 지금 5분이 아니라 막 10분, 11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라이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라이브 때 책 소개를 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너에 대한 라이브가 옷썸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옷썸을 하고 라이브를 하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굳이 이 라이브를 근데 이건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네 말도 일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라이브는 지금 완전 컨텐츠가 다르잖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책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유튜버니까 이런 거지.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 라이브에는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얘기,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옷썸은 책 소개로 넘어가는 거고 리뷰로 넘어가는 거고 라이브는 그때 우리가 감동받았던 꼭지들. 그러니까 네 인생의 유리구들은 뭐야? 우리 인생의 유리구들은 뭘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전에 근데 우리는 계속 소개하고 또 옷썸에도 소개하고 하니까 뭔가 나는 그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게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얘기할 거를 잡아야 돼, 컨텐츠를. 우리가 한 30권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서로 나누는 그 서로의 언어를 파악하는데 30회가 걸린 거야.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진짜 이 옷썸과 라이브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라이브는 진화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생방을 하면은 이 책에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리뷰하는 시간은 아닌 거지. 리뷰는 분명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작은 부분이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 그게 이 우리 라이브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민이긴 해. 어제 내가 해봤거든. 시간이 엄청 걸려. 진짜. 또 완전 초보고 이제 그 자막도 사실 안 넣는데 저것만 해도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렸나? 그렇지. 그래서 분명 시간은 줄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거지. 그러니까 나는 동영상 기반의 편집을 하는 거고 담당을 따지자면 너는 이제 이미지 기반의 그걸 이제 담당을 하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썸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뷰 텍스트 같은 거는 이제 네가 담당을 하는 거고 내가 동영상 편집은 내가 담당하고 그렇게 쉽게 일단 쪼개놓으면 이게 나중에 일이 너무 많아지면은 뭐 그런 구분은 무의미해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 옷썸을 너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옷썸도 너한테 넘겨서 네가 편집을 하는 것보다 옷썸은 뭐 각자 편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하든지 할 수 있을 하고 것 같아. 라이브는 난 원래 프리미어를 냈었어. 그래? 나 대학교 때도 썼었거든. 그럼 뭐 얘기를 한동안 하지. 안 써가지고. 그러면 동영상을 네가 하자. 근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각자만의 한번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알았어.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오픈하다니. 아니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그래? 04년도에 반짝 그때 프리미어 막 재미 들려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이상하다. 여기 약간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졌었나? 여기? 저 영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약간 뭔가 약간 어둡지 않냐? 저거는 어두운 것 같은데. 괜찮아? 영상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좋지. 이상하네. 아니 왜냐면 네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거든 지금. 나는 안 지는데 네 얼굴에 지금 그림자가 져 있어. 딱 보면 지금 여기랑 네 얼굴로 좀 가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어. 옷썸도 그래. 각자의 색깔로 하자. 각자의 색깔로 편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옷썸. 시간 면에서도 낫고. 그럼 옷썸은 각자 편집. 그다음에 라이브는 내가 편집. 그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베이스는 네가 해주는 거고.
아카이브는 그냥 올리면 되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진짜 아카이브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라이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좀 약간 그렇게 좀 차별화된 얘기를 하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서 전체적인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계속 그 메인 기획 그 다음에 시그니처 스타일, 그러니까 기본 컨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먼저 우리 독서라는 분야를 찾았고 메인 기획은 우리가 책 소개를 하고 그 책을 통한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가 맞는지 궁금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컨텐츠가 물론 우리만의 컨텐츠 아주 완전 독창성 있는 컨텐츠면 아니지. 아니라서. 그러니까 북리뷰가 굉장히 많아. 채널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형태가 이제 자기 책 소개하고 거기에 잠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거의 리뷰야 보면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책은 그런 거라서 많이 우리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만의 색깔이 보여줄게.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다 다르겠지만 그거 말고 뭔가 이 풀어가는 방식이든 뭔가 다른 우리만의 콘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라이브 오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것도 맞는데 어떤 책 리뷰 채널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독서의 목록을 카테고리제이션 해가지고 뭐 약간 고전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해서 올리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게 좀 약간 그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고 화두를 던지는 거지. 맞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좀 내 생각은 내가 들었던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중에 그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한 내용 중에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얘기 기억나나? 그 신문에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자기는 뭐 되게 신박한 거 같았다. 근데 이거 뭐지? 신문에서 기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의 리뷰인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잘 기억 안 나지? 잘 안 나. 몇 페이지지? 잠깐만. 넘어가자.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잠깐만 우리의 타겟은 누구야? 연령대. 그러니까 연령대는 사실은 우리의 얘기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랑 비슷한 연령대야. 20에서 30대, 뭐 많게는 40대까지 직장생활. 이런 자체가 때리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지금 이 컨텐츠를 소비한 연령대를 보면 30에서 50대야. 20대는 없어. 우리께 그만큼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가.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에 정말 빠져 있는 건 재미야. 그렇지. 솔직하게 이거는 완전 유교 방송을 넘어선 뉴스 방송이야. 진짜. 엄청 재미가 없는 컨텐츠거든 사실은. 그렇지. 내가 봤을 때 20대가 포함이 되려면 재미가 일단 있어요. 너무 우리 건 시리어스한. 20대를 빼면 되잖아. 우리는 20, 30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타겟이 어디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컨텐츠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우리는 이걸 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은 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처음 책대리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채널의 이름도 책대리고.
거기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나는 약간 여기서 그러니까 너도 막 동의를 할 건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의 성격이 사실은 처음엔 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더 나는 컸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렇게 막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거의 한 80에서 90이었지 나는. 그래서 매주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뭐 재미있는 장치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어떤 구독자라든지 이 유튜브가 가진 1인 미디어의 어떤 힘을 조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다면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성공학, 성장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는 행위가 뭔가 성공하려는 사람, 성공하려는 직장인. 왜냐면 근데 실질로 프랙티컬한 얘기들은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30, 40대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애들 교육이고 그다음 부동산 재테크인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행복학 뭐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전반에 대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얘기가 우리는 더 많다고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재미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안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 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책대리의 대화의 색깔과 느낌이 그래. 우리 관심사가 거기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예를 들어 뭐 아까도 잠시 옷섬에서 얘기한 치트키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인생의 치트키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 아니고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가, 무엇이 뭐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걸 우리는 항상 기결이 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약간은 우리 색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 맞아. 유튜브 보면 책 리뷰 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건 별로 없어. 책 리뷰가 그냥 편집으로 좀 화려하게 하고 밝게 하고 하는 거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게 없어서. 근데 우리는 조금 재미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인위적으로 뭐 난 그 생각을 좀 아니면 우리는 또 스토리가 있는 북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대도서관도 사실은 게임을 소개하면서 단순 게임 소개가 아니라 게임 소개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게임 소개를 하잖아.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스토리를 펴? 이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책은 잘 모르겠지만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 게임의 어떤 한 캐릭터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좀 게임을 어떤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그 레벨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그런 보여주고 있고 내가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거를 북 리뷰와 우리 책대리의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이 채널을 이 라이브는 북 리뷰가 아니지. 북 리뷰가 아니지. 근데 북 리뷰인데 기본적으로 북 리뷰야. 왜냐면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뚱맞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책이 기반인 거야. 그치 그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옷썸이든 라이브든 어쨌든 책 기반인데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스토리 있는 그런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가 고민인 거야. 근데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래야 이게 뭔가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서로 얘기하는 것도 그럼 우리한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미가 없지. 왜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포커스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미를 난 절대 두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1인 미디어 하고 싶은 사람이 두는 거고 아직은 우리 책대리의 색깔은 나는 그것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해. 우리의 재미. 난 재밌어. 그러니까 너가 왜 재미없다고 얘기하는지는 내가 오해를 했을 수 있는데 너는 재미를 다른 사람이 좀 그래도 재밌게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재미를 넣었던 거지. 그럼 이 형식 자체에 완전 재밌어? 나는 뭐 얘기 나누고 이거 책을 알아가고 배우는 게 아직까지는 뭐 이게 재미없진 않아. 그러니까 재밌어. 이게 재밌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야. 너는 지금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양립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재미를 주고 보는 사람도 재미를 쓸 수 있는 좋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오면서 약간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얘야. 오면서 내가 그냥 동영상을 찍었어. 이렇게 저기 버스 내려서 오늘은 북책대리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뭐 이게 그런 하나의 양념이 추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일산에서 나오면서 부시시한 얼굴로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했는데 그때 딱 순간에 그거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는 우리에게 재미도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재미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생각해보는 거지. 좋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스토리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컨텐츠라기보다 화두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면서 대화는 진행될 수 있어. 하지만 결론은 안 나고 재미는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지면 이 책대리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 비빔밥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인 거지. 근데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오면서 내가 혼자서 동영상 내 혼자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누가 있었으면 나 부끄러워서 못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네가 와이프랑 어디 드라이브를 가다가 이건 너무 책에서 본 거랑 비슷해서 막 설명을 하는 그 재밌는 장면들을 녹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책대리에 녹여지면 재밌을 것 같다. 추가로 책을 읽으면서도 이번 책 너무 지겹다. 그래도 끝까지 뭐 읽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재미라는 얘기는 아직은 나는 이게 1인 미디어로서 막 상업적이거나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일단은 우리의 재미, 우리의 지속성을 나는 제일 높게 봐. 그래서 나는 그게 그 같은 어떤 연결고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만의 뭔가 색깔을 딱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바로 하지. 근데 우리 다른 책 리뷰를 계속 이제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채널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왔거나 더 편집 그쪽으로 더 전문성 있게 하니까 그쪽으로 더 관심이 가고 더 잘 돼 있는 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그럼 우리는 뭐 저렇게 편집 기술은 좋진 않지만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그러면 과연 있는가? 그냥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드는 거야. 단순히 책 소개를 하고 우리 얘기를 나누고 거의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 뭐라고 적을까? 우리만의 색깔? 색깔. 근데 뭐 또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쟤들이 박대리의 그냥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냥 개성이 있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성공학이라든가 행복학이라든가 그 이제 약간 태그를 붙여본 거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우리의 그러니까 이야기가 귀결되는 방향을 얘기한 거거든. 근데 지금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풀어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좀 쌈박한 느낌을 갖고 싶다 이런 거네. 그렇지. 근데 되게 떨어지지 않고 그게 사실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상상을 해봐. 아무 아이디어나 막 던져봐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아는 형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그 형은 이런 걸 하는 거지. 본인이 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맛집 소개. 왜냐면 이 주변에 그런 유튜브 컨텐츠가 없다는 거야. 딱 30대가 갈 수 있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회식에 적합하거나 맛있거나 이런 맛집 소개.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두세 명이서, 세네 명이서 모여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뭔가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짬뽕으로 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거 유튜브 책 소개를 한다고 해서 책 소개가 지루하니까 맨날 새로운 장소로 가서 책 소개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건 없는 거지. 사실 우리 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런 걸 보여주고 싶긴 해.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걸 통해 가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결국 그러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매 회마다 사실 보이지 않잖아. 그냥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인 거잖아. 완전.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쫙 쌓였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뭐 하나의 짧은 뭐 영상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매 회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치. 그 성장의 모습이.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되게 꾸준히 독서를 해가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사람이 조금은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넓어지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게 창의성 있게 나아가는구나. 삶이 저렇게 멋있어지고 굉장히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런 걸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고 나도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스스로도 조금 느껴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바람 그거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 너가 얘기한 거에서도 그런 게 있어.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책들이 매주 1회씩 만나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고민도 할 거고 오늘 정말 가기 싫다 막 이거 끔찍한 날이 있지. 그런 게 사실 영상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한 반년 정도 되니까 이게 너무 루틴해지네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 남겼었으면 그 하나가 또 우리의 그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정말 6개월 정도만 지속하면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도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속도가 뭐 이런 그거와 관련해서 중간에 얘기하자면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히스토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의 우리 감정은 지금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야 구독자 수가 32명이 됐어. 그치, 이런 느낌은 지금만 알 수 있는 거거든. 거지.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뭐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책을 느꼈을 때 느낌이라던가 이걸 책계를 통해서 느꼈던 느낌들이 그러니까 일기처럼 책대리의 히스토리처럼 남겨지면 우리가 그때 지금을 굳이 회상하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난 이 책대리의 일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지금만 느끼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만 느끼는 교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그 네이버 우리 카페에 보면 네이버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착착하고 그거 나중에 책으로 그냥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이건 좀 자발적인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네. 그렇게 생각했어. 연관돼서 그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쭉 이 정도 식으로 책 소개하고 우리 생각 얘기 나누고 이렇게 올리는 요 지금 컨셉을 쭉 뭐 1년 정도 이렇게 쭉 가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 뭐 굳이 지금 막 진짜 뭔가 새로운 뭔가 그런 기획을 내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방향성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불쑥
떠오르니까 그때 적용하면 돼. 우리가 이것도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쭉 갈 거니까 뭐 이것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이 책들을 하면서 너와 나의 장점,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 책 대도서관은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캐릭터를 그 허세와 뭐라 했지? 맞아. 허세와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그거라 그랬어. 맞아. 그리고 본인은 스토리텔러고, 그리고 본인의 방송을 유교 방송이라고 얘기했고 건전한 방송, 그런 품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맞아. 얘기를 했었고. 맞아. 근데 이 책들을 하면서 너와 나의 캐릭터는 뭐지? 너의 캐릭터는 뭐야? 나의 캐릭터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면서 떠올랐던 거는 이제 영석의 너 같은 경우는 나보다 조금 더 이상주의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보다 네가 쓰는 단어가 조금 더 학자풍인가? 뭐 그런 느낌 좀 있어. 그러니까 옷썸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더 렉처 같은 느낌 있잖아. 나는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이 맞아. 쓰는 단어들이나 맞아. 풀어가는 방식들이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는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건가? 뭐 답은 못 냈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왔는데 그 뭐지 일본의 그래서 한 명은 굉장히 막 구박을 하는 스타일이고 한 명은 막 그런 구박을 막 받는 스타일이고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재미인 거고. 근데 우리는 뭐 누굴 한 명 구박하고 한 명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하면서 공감, 맞아 공감하는 이런 그렇지.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맞아. 그런 특색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를 넣어서 얘기를 재밌게 하는 방식을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당연히 이 책들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공대 출신의 이 남자들이 가진 한계라고 해야 되나? 맞아. 당연히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팩트 베이스로 얘기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유나 묘사는 사실은 생략되잖아. 굳이 할 필요 없고 양념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우리는. 맞아. 후춧가루 뿌리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잖아 사실은.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는 되게 책들을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 뭐라고? 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일부러 한 뭐 좀 까는 그런 그냥 깐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책이라는 게 다 장단이 있고 나한테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러면 까는 역할을 누가 할래? 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좀 후회, 책에 대해서 후회. 내가 조금 너에 비해서 좀 비평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지 않아? 이때까지 보면 맞아. 가능하면 나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대부분 네가 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은 조금 별론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책 가기? 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 어떤 책을 선정을 했는데 쭉 그냥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너는 어떤 한 곡지에 대해서 이 책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하는 거고 나는 그게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서 막 토론해. 그게 그날 라이브의 메인 꼭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최진규도 그렇고 나는 거기에 대한 비판론이 몇 번 있었거든. 나는 항상 맞아. 보면 근데 그래서 최진규 같은 책이 약간 하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엄청 막 칭찬을 칭찬을 거 너는 엄청 막 약간 아닌 것 같다. 회의적인데, 잘 얘기. 나 그런 그냥 게 있어. 그게 이제 어. 우리 책들이에 만약에 그 해에는 메인 꽂이라서 채팅 뭐 부동산 뭐 시장 독법 뭐 vs 뭐 이런 거 너무 진보다. 너무 좋아 맞는 뭐 거. 팩트도 없다. 그라운드 레스하다. 맞아. 굉장히 뭐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다. 뭐 이런 vs 썸네일을 딱 올리고 그걸 앞쪽으로 쫙 편집으로 끄져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뒤에 그냥 보여주고. 재밌는 한 방이 필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재밌는 한 방, 어떤 어. 책에서든 그거를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사실 이 책도 보면은 깔라고 깔거 천재야. 아, 진짜 누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진짜 다 아는 얘기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게 11억. 11억. 엄청나지. 내가 또 게임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봐봤어? 어때? 재밌어? 괜찮던데. 확실히 입담이 있어 입담. 해볼까? 잠깐만 하나 검색 좀. 오케이 봅시다. 자 일단 뭐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일단은 29회 유튜브의 신 대도서관 책대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뭐 느낌 괜찮았어. 편하게 읽기 쉽고 그 다음에 초보 유튜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술적인 면들이 이제 막 다뤄진 건 아니니까 조금 유튜버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뭐 시시한 내용일 수 있지만 유튜버를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는 게 내 전반적인 느낌? 중간중간에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나는 제일 와닿는 게 그거였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싸움에도 얘기했지만 유리구두? 유현준 교수가 말씀하셨던. 근데 우리에게 유리구두, 우리 인생의 유리구두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맞아. 너 오늘 컨디션 괜찮겠나? 괜찮아. 그래? 알았다. 대도서관이 사실 스토리텔링이 좀 능한 것 같아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 맞아. 이게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있는데 초반에 이 유튜브에 대한 1인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런 어떠한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고 맞아. 또 되게 이 사람은 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 단순히 그냥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수익을 창출하는 걸 넘어가지고 맞아. 되게 큰 시장을 보고 있고 큰 미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빅피처를 그리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세이클럽이나 판도라 TV 그 다음에 다음 TV부터 이 사람은 그 1인 방송을 시작했잖아. 맞아. 그때부터 쭉 해오면서 본인이 유지했던 본인의 그 가치관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상업적인 방송을 하지 않겠다. 물론 상업적일 수 있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근데 자극적인 컨텐츠나 뭐 일시적인 흥행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인드 같더라고. 이제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과 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도 탤런트를 가진 것 같아. 목소리도 좋고 입담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누군가 대화하는 걸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대와 맞닿아서 포텐이 터진 것 같아. 와중에 이제 그런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진 가치관과 철학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 처음부터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다라고는 나는 보여지진 않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유튜브를 진행하고 1인 미디어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좀 생각보다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책이었고 그리고 내가 나는 이거를 쭉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튜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걸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책대리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책대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적어봤어. 첫 번째는 책의 저작권 문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꼭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저께 좀 찾아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가가지고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자기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일부러 소개한다거나 보여주는 걸로 이 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리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컨텐츠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고소가 들어온 적이 없대. 오히려 더 광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치. 광고가 돼서 소개가 돼서 뭐 매출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난 살짝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거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약간 저작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문제 없다. 대신에 이제 썸네일이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편집된 이미지나 글씨체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옷섭에도 나왔지만 일주일에 2, 3회씩 꾸준히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 업로드해야 된다. 맞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해서 뭐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맞아. 이 사람도 일정한 요일에 올리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놓고 그날 오는 게 딱 일정한 시간이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하는 거 정도로 우선은 계속 지속하는 게 우리는 근데 이게 좋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매주 올라가는 컨텐츠가 예를 들면 우리는 2개잖아. 현재는 그치. 2개인데 그거를 뭐
편집을 일요일 날 해서 일요일 하나 뭐 예약해서 수요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방법을 보자고 올리는 방식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은 정 안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올리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이브는 일요일 날 올리고 뭐 옷싸움은 수요일 날 올리고 이런 근데 거. 옷썸이 먼저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또 여기서 중간에 얘기를 하자면 이 라이브를 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라이브 형식을 아카이브로 네임을 바꾸고 이 라이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를 서로 얘기를 하잖아.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라이브로 하는 거야. 10분짜리로. 그러니까 편집하는 데 시간이 더 들겠지. 그치. 다만 그러니까 재생 목록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썸, 라이브, 아카이브까지. 그러니까 편집한 거랑 편집 안 한 거를 다 올리는 거. 안 한 거는 그냥 우리의 아카이브가 되는 거고 이거를 편집을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 컨텐츠가 우리가 찍는 이 컨텐츠가 살아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실 우리가 올리는 라이브는 큰 의미가 없잖아. 근데 지금 언젠가는 이 라이브가 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싶냐면 이제 지금은 편집을 하잖아. 그러니까 10분을 만들어. 근데 나중에는 그걸 생방으로 하는 거야. 언젠가는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난 거기에서 덧붙여가지고 한번 옷썸을 보는데 이게 너가 지금 5분이 아니라 막 10분, 11분을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라이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라이브 때 책 소개를 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너에 대한 라이브가 옷썸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옷썸을 하고 라이브를 하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굳이 이 라이브를 근데 이건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네 말도 일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라이브는 지금 완전 컨텐츠가 다르잖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책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유튜버니까 이거니까 그런 거지.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 라이브에는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아. 옷썸은 책 소개로 넘어가는 거고 리뷰로 넘어가는 거고 라이브는 그때 우리가 감동받았던 꼭지들. 그러니까 네 인생의 유리구들 뭐야? 우리 인생의 유리구들 뭘로 만들었대?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전에 근데 우리는 계속 소개하고 또 옷썸에도 소개하고 하니까 뭔가 나는 그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게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맞아. 얘기할 거를 잡아야 돼, 컨텐츠를. 우리가 한 30권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서로 나누는 그 서로의 언어를 파악하는데 30회가 걸린 거야. 맞아.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진짜 이 옷썸과 라이브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라이브는 진화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생방을 하면은 이 책에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리뷰하는 시간은 아닌 거지. 맞아. 리뷰는 분명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작은 부분이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 그게 이 우리 라이브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민이긴 해. 맞아. 어제 내가 해봤거든. 시간이 엄청 걸려. 진짜 또 완전 초보고 이제 그 자막도 사실 안 넣는데 저것만 해도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렸나? 그렇지. 그래서 분명 시간은 줄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거지. 그러니까 나는 동영상 기반의 편집을 하는 거고 담당을 따지자면 너는 이제 이미지 기반의 그걸 이제 담당을 하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썸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뷰 텍스트 같은 거는 이제 네가 담당을 하는 거고 내가 동영상 편집은 내가 담당하고 그렇게 쉽게 일단 쪼개놓으면 나중에 일이 너무 많아지면은 뭐 그런 구분은 무의미해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 옷썸을 너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옷썸도 너한테 넘겨서 네가 편집을 하는 것보다 옷썸은 뭐 각자 편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하든지 할 수 있을 하고 것 같아. 라이브는 난 원래 프리미어를 냈었어. 그래요? 나 대학교 때도 썼었거든. 그럼 뭐 얘기를 한동안 하지. 안 써가지고. 그러면 동영상을 네가 하자. 근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각자만의 한번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알았어.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오픈하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아 그래? 04년도에 반짝 그때 프리미어 재미 들려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이상하다. 여기 약간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졌었나? 여기? 저 영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약간 뭔가 약간 어둡지 않냐? 저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괜찮아? 영상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좋지. 이상하네. 이거 아니 왜냐면 이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거든 지금. 나는 안 지는데 네 얼굴에 지금 그림자가 져 있어. 딱 보면 지금 여기랑 네 얼굴로 좀 가는 거랑 다르거든.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어. 오썸도 그래. 각자의 색깔로 하자. 각자의 색깔로 편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오썸. 시간 면에서도 낫고. 그럼 오썸은 각자 편집. 그다음에 라이브는 내가 편집. 그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베이스는 네가 해주는 거고. 아카이브는 그냥 올리면 되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진짜 아카이브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라이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좀 약간 그렇게 좀 차별화된 얘기를 하는 걸 좀 고민했었으면 좋고, 또 하나 여기서 전체적인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계속 그 메인 기획, 그 다음에 시그니처 스타일, 그러니까 기본 컨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추가적으로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먼저 우리 독서라는 분야를 찾았고 메인 기획은 우리가 책 소개를 하고 그 책을 통한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가 맞는지 궁금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컨텐츠가 물론 우리만의 컨텐츠 아주 완전 독창성 있는 컨텐츠면 아니지. 아니라서. 그러니까 북리뷰가 굉장히 많아. 채널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형태가 이제 자기 책 소개하고 거기에 잠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거의 리뷰야 보면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책은 좀 그런 거라서 많이 우리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만의 색깔이 보여줄게.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다 다르겠지만 그거 말고 뭔가 이 책 풀어가는 방식이든 뭔가 다른 우리만의 콘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라이브 오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것도 맞는데 어떤 책 리뷰 채널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독서의 목록을 카테고리제이션 해가지고 뭐 약간 고전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해서 올리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좀 약간 그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고 화두를 던지는 거지. 맞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좀 내 생각은 내가 들었던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중에 그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한 내용 중에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얘기 기억나나? 신문에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자기는 뭐 되게 신박한 거 같았다. 근데 이거 뭐지? 신문에서 기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의 리뷰인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잘 기억 안 나지? 잘 안 나. 몇 페이지지? 잠깐만. 넘어가자.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잠깐 우리의 타겟은 누구야? 연령대. 그러니까 연령대는 사실은 우리의 얘기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랑 비슷한 연령대야. 20에서 30대, 뭐 많게는 40대까지 직장생활. 이름 자체가 직대리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지금 이 컨텐츠를 소비한 연령대를 보면 30에서 50대야. 20대는 없어. 우리께 그만큼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가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에 정말 빠져 있는 건 재미야. 그렇지. 솔직하게 이거는 완전 유교 방송을 넘어선 뉴스 방송이야. 진짜. 그렇지. 엄청 재미가 없는 컨텐츠거든 사실은. 그렇지. 내가 봤을 때 20대가 포함이 되려면 재미가 일단 있어요. 너무 우리 건 시리어스한. 20대를 빼면 되잖아. 우리는 20, 빼면 30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그렇게 있지.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우리 타겟이 어디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컨텐츠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우리는 이걸 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은 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처음 책대리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채널의 이름도 책대리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나는 약간 여기서 그러니까 너도 막 동의를 할 건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의 성격이 사실은 처음엔 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더 나는 컸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렇게 막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거의 한 80에서 90이었지 나는. 그래서 매주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뭐 재미있는 장치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어떤 구독자라든지 이 유튜브가 가진 1인 미디어의 어떤 힘을 조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다면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성공학, 성장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는 행위가 뭔가 성공하려는 사람, 성공하려는 직장인. 왜냐면 근데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얘기들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30, 40대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애들 교육이고 그다음 부동산 재테크인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행복학 뭐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전반에 대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얘기가 우리는 더 많다고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재미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안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 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책대리의 대화의 색깔과 느낌이 그래. 우리 관심사가 거기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만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예를 들어 뭐 아까도 잠시 옷섬에서 얘기한 치트키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인생의 치트키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 아니고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가, 무엇이 뭐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걸 우리는 항상 기결이 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약간은 우리 색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 유튜브 보면 책 리뷰 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건 별로 없어. 책 리뷰가 그냥 편집으로 좀 화려하게 하고 밝게 하고 하는 거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게 없어서. 근데 우리는 조금 재미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인위적으로 난 그 생각을 아니면 우리는 또 스토리가 있는 북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대도서관도 사실은 게임을 소개하면서 단순 게임 소개가 아니라 게임 소개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게임 소개를 하잖아.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스토리를 펴? 이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책은 잘 모르겠지만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 게임의 어떤 한 캐릭터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좀 게임을 어떤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그 레벨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그런 보여주고 있고 내가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거를 북 리뷰와 우리 책대리의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이
이 채널을 이 라이브는 북 리뷰가 아니지. 북 리뷰가 그치. 아니지. 근데 야, 근데 기본적으로 북 리뷰야. 왜냐면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뚱맞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책이 기반인 거야. 그치 그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옷썸이든 라이브든 어쨌든 책 기반인데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스토리 있는 그런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가 고민인 거야. 근데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래야 이게 뭔가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서로 얘기한 것도 그건 우리한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미가 없지. 왜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포커스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미를 난 절대 두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1인 미디어 하고 싶은 사람이 두는 거고 아직은 우리 책대리의 색깔은 나는 그것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해. 우리의 재미. 난 재밌어. 그러니까 너가 왜 재미없다고 얘기하는지는 내가 오해를 했을 수 있는데 너는 재미를 다른 사람이 좀 그래도 재밌게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재미를 넣었지. 그럼 이 형식 자체가 완전 재밌어? 나는 뭐 얘기 나누고 이거 책을 알아가고 배우는 게 아직까지는 뭐 이게 재미없진 않아. 그러니까 재밌어. 이게 재밌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야. 너는 지금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양립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재미를 주고 보는 사람도 재미를 수 있으면 좋잖아.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오면서 약간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얘야. 오면서 내가 그냥 동영상을 찍었어. 이렇게 저기 버스 내려서 오늘은 북책대리를 할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뭐 이게 그런 하나의 양념이 추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일산에서 나오면서 부시시한 얼굴로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했는데 그때 딱 순간에 그거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는 우리에게 재미도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재미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생각해보는 거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스토리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컨텐츠라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면서 대화는 진행될 수 있어. 하지만 결론은 안 나고 재미는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지면 이 책대리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 비빔밥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인 거지. 근데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오면서 내가 혼자서 동영상 내 혼자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누가 있었으면 나 부끄러워서 못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네가 와이프랑 어디 드라이브를 가다가 이건 너무 책에서 본 거랑 비슷해서 막 설명을 하는 그 재밌는 장면들을 녹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책대리에 녹여지면 재밌을 것 같다. 추가로 책을 읽으면서도 이번 책 너무 지겹다. 그래도 끝까지 뭐 읽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재미라는 얘기는 아직은 나는 이게 1인 미디어로서 막 상업적이거나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일단은 우리의 재미, 우리의 지속성을 나는 제일 높게 봐.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게 그 같은 어떤 연결고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만의 뭔가 색깔을 딱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바로 하지. 근데 뭐 다른 책 리뷰를 계속 이제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채널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왔거나 더 편집 그쪽으로 더 전문성 있게 하니까 그쪽으로 더 관심이 가고 더 잘 돼 있는 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그럼 우리는 뭐 저렇게 편집 기술은 좋진 않지만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과연 있는가? 그냥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드는 거야. 단순히 책 소개를 하고 우리 얘기를 나누고 거의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 뭐라고 좋을까? 우리만의 색깔? 색깔. 근데 뭐 또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쟤들이 박대리의 그냥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냥
개성이 있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성공학이라든가 행복학이라든가 그 이제 약간 태그를 붙여본 거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우리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귀결되는 방향을 얘기한 거거든. 근데 지금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풀어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좀 쌈박한 쌈박한. 느낌을 갖고 싶다 이런 거네. 그렇지. 근데 되게 떨어지지 않고 그게 사실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상상을 해봐. 아무 아이디어나 막 던져봐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아는 형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그 형은 이런 걸 하는 거지. 본인이 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맛집 소개. 왜냐면 이 주변에 그런 유튜브 컨텐츠가 없다는 거야. 딱 20, 30대가 갈 수 있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회식에 적합하거나 맛있거나 이런 맛집 소개.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두세 명이서, 세네 명이서 모여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뭔가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짬뽕으로 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거 유튜브 책 소개를 한다고 해서 책 소개가 지루하니까 맨날 새로운 장소로 가서 책 소개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건 없는 거지. 사실 우리 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런 걸 보여주고 싶긴 해.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걸 통해 가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결국 그러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매 회마다 사실 보이지 않잖아. 그냥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인 거잖아. 완전.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쫙 쌓였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뭐 하나의 짧은 뭐 영상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매 회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치. 그 성장의 모습이.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그게 꾸준히 독서를 해가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은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넓어지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게 창의성 있게 나아가는구나. 삶이 저렇게 멋있어지고 굉장히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런 걸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고 나도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스스로도 조금 느껴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바람 그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실 아까 너가 얘기한 거에서도 그런 게 있어.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책들이 매주 1회씩 만나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고민도 할 거고 오늘 정말 가기 싫다 막 이거 끔찍한 날이 있지. 그런 게 사실 영상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한 반년 정도 되니까 이게 너무 루틴해지네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 남겼었으면 그 하나가 또 우리의 그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정말 6개월 정도만 지속하면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도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속도가 뭐 이런 그거와 관련해서 중간에 얘기하자면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히스토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의 우리 감정은 지금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야 구독자 수가 32명이 됐어. 그치. 이런 느낌은 지금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뭐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책을 느꼈을 때 느낌이라던가 이걸 책대를 통해서 느꼈던 느낌들이 그러니까 일기처럼 책대리의 히스토리처럼 남겨지면 우리가 그때 지금을 굳이 회상하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난 이 책대리의 일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만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 지금만 느끼는 교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그 네이버 우리 카페에 보면
네이버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작성을 해고 그건 나중에 책으로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그냥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이건 좀 자발적인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네. 그 생각했어. 연관돼서 그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쭉 이 정도 식으로 책 소개하고 우리 생각 얘기 나누고 이렇게 올리는 요 지금 컨셉을 좀 뭐 1년 정도 이렇게 쭉 가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 뭐 굳이 지금 막 진짜 뭔가 새로운 뭔가 그런 기획을 내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방향성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불쑥 떠오르니까 그때 적용하면 돼. 우리가 이것도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쭉 갈 거니까 뭐 이것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이 책들을 하면서 너와 나의 장점,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 책 대도서관은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캐릭터를 그 허세와 뭐라 했지? 허세와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그거라 그랬어. 맞아. 그리고 본인은 스토리텔러고, 그리고 본인의 방송을 유교 방송이라고 얘기했고 건전한 방송 그런 품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책들을 하면서 너와 나의 캐릭터는 뭐지? 너의 캐릭터는 뭐야? 나의 캐릭터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면서 떠올랐던 거는 이제 영석이 너 같은 경우는 나보다 조금 더 이상주의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보다 네가 쓰는 단어가 조금 더 학자풍인가? 뭐 그런 느낌 좀 있어. 그러니까 옷썸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더 렉처 같은 느낌 있잖아. 나는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이 맞아. 쓰는 단어들이나 맞아. 풀어가는 방식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는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건가? 뭐 답은 못 냈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왔는데 그 뭐지 일본의 그래서 한 명은 굉장히 막 구박을 하는 스타일이고 한 명은 막 그런 구박을 막 받는 스타일이고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재미인 거고. 근데 우리는 뭐 누굴 한 명 구박하고 한 명은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하면서 공감. 맞아 공감하는 이런 그렇지.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맞아. 그런 특색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를 넣어서 얘기를 재밌게 하는 방식을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당연히 이 책들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공대 출신의 이 남자들이 가진 한계라고 해야 되나? 맞아. 당연히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팩트 베이스로 얘기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유나 묘사는 사실은 생략되잖아. 굳이 할 필요 없고 양념이 없잖아. 그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우리는. 맞아. 후춧가루 뿌리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잖아 사실은.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는 되게 책들을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 뭐라고? 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일부러 한 뭐 좀 까는 그런 그냥 깐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책이라는 게 다 장단이 있고 나한테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까는 역할을 누가 할래? 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좀 후회 책에 대해서 후회. 내가 조금 너에 비해서 좀 비평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지 않아? 이때까지 보면 맞아.
가능하면 나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대부분 네가 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은 조금 별론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책가기? 뭐 좋은 생각이다. 좋은 그래서 뭐 아이디어. 이런 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 어떤 책을 선정을 했는데 어. 쭉 그냥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너는 어떤 한 곡지에 대해서 이 책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그게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막 토론해. 그게 그날 라이브의 메인 꼭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최진기도 그렇고 나는 거기에 대한 비판론이 몇 번 있었거든. 나는 항상 맞아. 보면 근데 그래서 최진기 같은 책이 약간 하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엄청 막 칭찬을 거 너는 엄청 막 약간 아닌 것 같다. 잘 얘기. 그냥 그게 이제 우리 책들이 만약에 그 해에는 메인 꼭지에서 최진 뭐 부동산 뭐 시장 독법 뭐 vs 뭐 이런 너무 진보다. 너무 진보다 맞는 팩트도 없다. 그라운드 레스하다. 맞아. 굉장히 뭐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다. 뭐 이런 vs 썸네일을 딱 올리고 그걸 앞쪽으로 쫙 편집으로 끄져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뒤에 그냥 보여주고. 재밌는 한 방이 필요해.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재밌는 한 방, 어떤 책에서든 그거를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사실 이 책도 보면은 깔라면 깔거 천재야. 진짜 누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진짜 다 아는 얘기 지금 자기 나름대로.